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7만원 한번 깨지니까 다시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오늘도 돌파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6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에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5만원대 했던 주식이 74,400원인가요? 7월 말에 찍고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많이 올랐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외국인이 팔더니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조금씩 사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들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한 달 하루에 막 1,000만 주씩 팔았거든요. 최근에 조금씩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죠. 팔지만 않아도 올라오긴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러분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 저가 매수 단계고요. 지금 2단계죠. 두 번째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물량은 털면서 물량을 내려오면 받아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주 팔고 20만 주 매수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떨어진 매물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외국인 영향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담보대출과 신용융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신용도 신용이지만 담보대출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들이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대출받아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 플럭치에이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스탠스가 1단계 매수입니다. 매도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번째, 신용이나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하나 또 있죠. 공매도입니다. 파생시장과 연동 때문에 공매도가 많습니다. 공매도였다가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걸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였습니다.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소진율이 여기 보면은 50%죠. 발행 주식에 30%로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리미트가 15%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팔을 때는 계속 빠졌어요. 이게 멈추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사니까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매수 단계가 2단계, 3단계 가잖아요. 2단계, 3단계 주가 급등합니다, 여러분. 10만 전자 그냥 갑니다. 아직은 1단계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세 번째, 바로 공매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97년도에 파생 시장이 오픈됩니다. 여기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9월 11일 날 선물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은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 올라가는 걸 롱, 내려가는 걸 숏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수하고 옵션을 콜옵션을 샀다. 매수에 걸었죠. 해칭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매도합니다. 반대로 선물과 옵션, 풋옵션 사고 선물을 매도했다. 빠지는 거에 걸었는데 해칭은 삼성전자를 삽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과의 연동 때문에 삼성전자의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잔파동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로 돌아서긴 했다는 거. 근데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는 거.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대출에 오히려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많은 이슈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사고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라는 거. 아이러니하죠. 삼전,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가동이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파운드리 악재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분사설, 두 번째 구조조정, 실제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있죠. 셧다운, 평택 공장은 문을 닫았어요. 가동이 안 돼갖고. 근데 올 초가 아니죠. 얼마 전에 터졌죠. 테슬라 가속 AI 가속기 수주 23조. 그 다음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거로 수주합니다. 파운드리가 대박이 터졌어요. 물론 아직 TSMC와 격차가 크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동이 안 되던 테일러 공장이 가동이 되고 추가로 4조로 장비를 드립니다. 그만큼 풀캐퍼 가동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드리가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루머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었죠.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 대표가 보기에도 뭐였냐면은 첫 번째 VEU입니다. Validate End User, 최종 사용자.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미국 장비 들어올 때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6월 달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건 다 저사양 칩입니다.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두 번째, 알리바바가 만든 AI 칩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엔비디아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생태계가 막강합니다. 쉽게 깰 수 없어요. 그러니까 VE도 그렇고 알리바바 AI 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단기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은 당연히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렇게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죠. 반도체 관세 독박, 애플과 격차가 벌어진다. 겨우 좁혔는데 반토막이었다가 40%까지 쫓아왔습니다. 근데 관세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런 게 진짜 악재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이게 중요한 게 원래 소니가 독점을 하던 겁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이미지 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고난이도 기술인데 소니를 제치고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테슬라 잭팟이 터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죠. 삼성이 원래 수주한 게 뭐냐면 이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라는 게 뭐냐면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합니다. 학습 기능,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테슬라의 AI 반도체는 AI6라고 최첨단 칩입니다. 그래서 HBM3가 아니고 4가 들어가요. 아직 퀄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이거는 하이닉스랑 둘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4를 수주하면 여러분 AI 가속기와 HBM을 수주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복합 수주죠.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근데 남은 게 HBM이죠. 브로드컴은 쓰는데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있었던 중요한 문제에 돌파구를 만들긴 했습니다. HBM이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가 심한데 해결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과 AMD에 납품을 하는데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이 워낙 높습니다. 퀄트를 통과 못했어요. 결국 뭐냐면은 테슬라 수주도 복합 수주를 하려면 HBM4가 퀄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의 HBM3 납품하려면 퀄트 통과해야 돼요. 이 더블 퀄트 3와 4,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발열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춤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텍사스 공장, 테일러 공장 풀캐퍼 거기다가 4조 추가 베팅합니다. 두 번째, 알리바바의 AI 칩 중요하긴 하지만 엔비디아 생태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VEU 최종 사용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추세 매출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애플과의 격차를 많이 좁혔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격차가 다시 벌어지겠죠.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 이거 원래 소니가 독점하던 건데 삼성이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AI 가속기 테슬라 수주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HBM4도 수주하는 겁니다. 복합 수주. 그리고 브로드컴과 AMD 납품했는데 엔비디아 퀄트 아직 통과 못했죠. 결국 작년부터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 악재, HBM과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테슬라와 애플 수주가 있었고 이제 HBM3E와 12단짜리 HBM4 퀄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최대 강권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전 차트 보시면은요, 이게 올라오다 주춤한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HBM이 아직 확실하게 악재 해결이 안 됐고, 두 번째 7만원대 8만원대 뭐죠? 매물대가 진입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5만원대는 뚫었는데 여기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7만원부터 8만원 7만원까지 5만원부터 7만원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뚫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받고 다시 뺐다 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외국인들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공매도, 파생 때문에 공매도 영향이 큽니다. 공매도했다가 얘네들이 숏 커버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스키즈가 나오면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LS가 아니고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주가가 급등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이죠.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이때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숏셀링을 했는데 환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냥 스키즈로 대응했어요. 이게 300% 올랐다 급락해 버립니다. 에코프로는 하향 추세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키즈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형태의 흐름이 나오느냐,
급등했다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타점이 나오겠죠. 여기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월봉인데 월봉 보시면은요 5년 정도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큰 박스죠. 이 박스 기간 내 밑에서 매집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스를 뚫지 못했던 이유,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삼성전자 퇴직의 말대로 HBM에서 완전히 뒤쳐졌고, 파운드리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들한테 하이닉스, TSMC 이제 슬슬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남은 건 이겁니다. 하반기에 삼전이 HBM에서 퀄트를 통과한다면 3E와 4까지 박스를 뚫습니다. 박스 구간은요 여러분, 저도 매니저를 해봤지만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박스가 뚫리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주가는 턴에서 올라가서 굉장히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삼성이 지금 첫 번째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박스를 뚫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바로 가는 경우, 올라갔다 꺾이고 빠졌다 다시 가는 경우, 아니면 그냥 지루하게 횡보 구간으로 가는 경우, 1, 2, 3 이런 모든 시나리오, 타점, 그리고 외국인의 전략, 이런 걸 포함해서 박 대표가 대응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매도만 멈추니까 주가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매수 단계가 1단계인데 이게 2단계, 3단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4단계는 볼 필요도 없고, 여기 가면 주가 급등합니다. 8만, 9만, 10만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삼성전자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엔킬의 트레이더만 멈추니까 주가 반등 나오잖아요. 3단계 가면 주가 폭등합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 그때 나타나는 매매 전략에 따른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타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전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3158-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박 대표의 공부방인데, 여기서 삼전 관련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로 승인이나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와 공부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죠? 매매 타점, 문자 신호로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SMS 문자로 삼성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달라.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문자 형식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리포트나 텔레그램 방 말고 배너 있는 번호로 8575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종목 리포트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 신호까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시장의 변화 혹시 느끼셨습니까? 큰손들, 기관 외국인들이 금리나 수혜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 분석과 업종별 섹터별, 수혜 업종, 핵심 중소형주, 탑픽 종목까지.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관 외국인들이 여러분 3월, 4월부터 그 이후부터 조선, 방산, 원전을 비중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포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얘네들 급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사고 있을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IT나 바이오나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갑니다. 대출이 많고 빚이 많고 CB 발행이 많고 R&D 비용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갑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수혜볼 섹터들.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편입한 종목 중에 8, 90%는 금리나 수혜주들입니다. 관련된 핵심 중소형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박 대표가 주간 정보회의에 매주 참석합니다. 펀드 매니저,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공유된 정보입니다. 핫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된. 여러분이 포트에 비중 50%까지 무조건 담아야 될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매매하시고요. 배너 있는 번호로 금리라 보내시면 금리 수혜주 종목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50%까지 선침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삼전 관련 먼저 문자로 삼성하고 알려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죠. 외국인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아울러서 삼성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작년 11월 12월이 아마 피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에 1,400만 주를 팔더라고요. 얘네들 순매도가. 근데 얘네들이 그러다가 3월 경부터인가요? 매도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횡보하다가 5월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매수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1단계로. 아직 2단계는 안 갔습니다. 떨어지는 매도가 나오잖아요. 물량을 털면서 사는 겁니다. 10만 주 팔고 20만 주 사고. 근데 눈치 빠른 개인들이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다가 그동안 공매도했던 애들이 올라가니까 쇼커버 급등이 나오니까 6만원 7만원 돌파하니까 스퀴즈를 바꿨습니다. 수급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테슬라와 애플 수주가 터졌어요. 파운드리 정말 작년에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두 번째 HBM 이게 더 문제죠. HBM3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엔비디아 사실 브로드컴과 AMD는 납품을 했어요. 엔비디아 기준이 높은 것 뿐이지 테슬라의 가속기와 함께 코어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히 3, 4분기 실적도 엄청 좋아지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전략 1단계에서 과연 2단계로 언제 가는지 3단계로 가는지 이 신호와 패턴이 바뀐다 그랬죠. 매매할 때 이거에 따라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외국인의 전략 공부방 텔레그램방에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 매매 타점에 자신이 없는 분들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주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로 공유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을 이끌었던 시장을 상승시켰던 3,000포인트를 주도했던 섹터 조선 방산 원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은 모르겠는데 방산하고 원전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조선만 남았는데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는데 탑픽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포트에 계좌에 50%까지 담아야 됩니다. 무조건. 9월 16일, 17일 날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FOMC 금리 결정하죠. 0.25냐, 0.5냐만 남았지 금리는 내립니다, 여러분. 미리 담아두셔야 될 종목들입니다. 연말까지 갖고 갈 종목들, 탑픽 종목 문자로 금리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박 대표의 선물인데요. 주간 정보에 있잖아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가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핵심 종목이 요약됩니다. 세력이 뭘 사고 있는지, 뭘 파는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언론에 공개 안 된 미공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자료 문자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박 대표가 선착순 300명한테 공유해드립니다. 100% 오픈할 수는 없고요. 정보 영상을 보고 중간에 나가신 분은 모르시겠죠.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리포트 여러분 삼성전자 리포트 있었죠. 삼성, R 그 다음에 금리 리포트 각각 매매하시면서 이거는 수혜주를 담아두시고 그리고 중간에 나가신 분은 모르는 정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300명 주간회의 정보자료 보내드립니다. A4 용지로 한 장에서 두 장 분량입니다. 매주 나갈 거니까 미리 신청하시고요. 정보라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여러분들 큰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죠. 고비를 넘겼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하나 필요합니다. 올라가다 꺾이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짝 눕고 있죠. HBM 때문입니다. 결국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뚫습니다, 여러분. 뚫고 올라가요. 박스 구간이었잖아요. HBM 3E와 4입니다. 올해 마지막 넉 달 남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뚫으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이 구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뭡니까 이거? 원형 바닥이잖아요. 원형 바닥은 이 직전 고점 85,000원 여기 갈 때까지 당연히 많이 흔듭니다.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뚫리면 멀리 갑니다. 월봉에 박스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85,000원 여기 한 번에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극렬한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매물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급등락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나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들의 매수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신용이나 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도입니다. 여러분, 박 대표의 리포트 텔레그램 둘 다 활용하시고요. 매매 타점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문자로 승인이라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되고요. 아울러서 금리나 수혜주,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건데,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300명. 이거 이해하시죠? 너무 공유되면 안 됩니다. 주간 정보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